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초심 시리즈 7편의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해드린 초심 시리즈는요, ETF로 구성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예전에 책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이런 나만의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 들어있는 것들을 새로 한번 리뉴얼을 싹 하는 김에 영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초심 시리즈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초심 시리즈 영상 아래 붙어있는 링크를 누르고 이 시트가 나오고 나서 이걸 다운받으실 때 저에게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자, 화면 왼쪽에 보면 파일을 누르고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신 후에 내 컴퓨터에 이렇게 생긴 엑셀 시트가 다운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유 요청을 저한테 주시면 사실 다 일일이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초심 시리즈는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산 배분이 무엇인지 대략 말씀을 드렸고, 계좌를 다 준비했고요. 지금은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은 자산을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담을 건데 걔네들을 어떤 이유에서 담고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지금 간단하게나마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자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아주 2, 3년에 걸쳐서 영상을 계속 찍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보면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초심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채권 ETF 고르는 것을 넘어서 금을 배웠습니다. KRX 금현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금현물 전용 계좌를 열고 한 달에 1g씩 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6개의 계좌와 6개의 자산을 담을 건데요. 이제 많이 왔어요. 채권 했죠? 금 했죠? 이번 시간에는 달러 해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의 한 종류인 달러, 우리는 어떻게 또는 왜 사야 할까요? 이번 시간은 달러의 시간입니다. 자, 안전자산의 3총사는요, 채권과 달러와 금이 있습니다. 채권,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주식이 하락할 때 대부분의 시기에서는 채권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자산 배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금 배웠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한다. 즉,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금은 지 혼자 계속 가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큰 특징은 채권은 이자를 주지만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간 오래 가지고 있기 힘든 것이 바로 금입니다. 근데 참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자산가들, 부자들은 금을 또 좋아하고 계속 모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자를 주지 않아도 금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시간이 지나보면 참 다른 주식이나 채권들은 많이 하락했지만 금은 어쨌든 계속 가격대가 좀 올라주는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달러는요, 안전자산의 한 종류인데요, 얘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유동성 위기를 방어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준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보다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사기 쉬운, 가지고 있기 쉬운 자산이 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위기를 방어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금이랑 달러가 가장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은 장기적인 최악을 대비하자. 화폐 시장이 망가져도 금은 금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인플레가 계속 생기면 금값은 그에 반해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 놀란 사람은 달러를 산다. 단기나 중기 이런 충격에 수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달러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비싼지 싼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 달러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겠죠. 우리 귀에 많이 들릴 때는 비쌀 때일 수도 있고, 보통 그러니까요. 달러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는 잘 알아두고 항상 쌀 때 사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어딜 가더라도 달러 사자는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이유는요, 달러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럴 때는 달러가 비싸다고 볼 수 있구나, 이런 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달러 인덱스를 보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달러를 절대 가치로 평가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사실 달러라는 것은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폐는 모든 국가에서 서로 환율이라는 걸로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달러라는 것은 절대 평가가 힘듭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것을 만들고요. 인덱스라는 것은 지수란 뜻이죠. 네이버에 대고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 치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10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최근 1년인데요. 최근 1년 동안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언제는 좀 쌌었는데 되게 비싸졌다가 다시 싸졌구나, 또는 싸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 그림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달러 인덱스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계 주요 6대 통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의 상대 가치를 지수화한 겁니다. 달러는 상대 가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요한 6개의 통화와의 그런 상대 가치를요, 억지로 지수화시켜가지고 절대값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6개의 통화라는 것은 유로화,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국제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6개의 통화를 기준으로 그들의 규모를 다 반영해가지고 이 지수를 산출해낸다는 거죠. 이 6개의 통화 중에서는요, 유로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50% 이상,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엔화가 약 한 20% 조금 안 되게, 그리고 파운드화가 뒤를 이어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개라고는 하지만요, 나머지는 한 자릿수고, 유로화와 엔화, 파운드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달러 인덱스가 크게 변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달러 인덱스의 값은요, 103이라는 뜻은 1973년 3월에 이 달러 인덱스가 만들어진 후로 100이라는 값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오르면 6개의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비싸구나, 그러면 달러가 지금은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100 아래로 떨어지면 달러가 싸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개 통화 중에서 사실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크게 좌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달러의 가치를 정말 명확하게 나타낸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달러의 값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치가 지금 올랐는지 내렸는지, 비싼지 싼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달러 인덱스 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달러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대 가치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 상대 가치, 저마다의 다 상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원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당연히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상대 가치일 겁니다. 달러 대비해서 우리의 원화가 얼마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 가치, 이것이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원달러 환율이라고 치면 나오는 숫자가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익숙한 환율이죠. 지금 오늘 쳐보니까요, 오늘은 2023년 2월 6일인데요 오늘 쳐보니까 1254원이라고 뜨더라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환율이죠. 이거는 이 상대 가치라는 것은 1달러를 우리 원화 얼마만큼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진짜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년. 이 차트가요, 달러라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254원이라는 숫자가 달러라는 주식의 한 주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산다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숫자는 달러 한 주의 가격, 이렇게 환산해서 생각해보면 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달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쭉 올랐을 때 1,400은 넘다가 지금은 다시 1,200원대로 들어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값 자체가 내려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환율 하락이라고 부르죠.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달러의 가격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싸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달러를 이미 갖고 있으면 슬픈 거고요.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달러가 싸졌으니까 원화를 갖고 있으면 지금 달러를 사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달러가 비싸졌다.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 달러를 미국 주식이나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환율이 오른 것은 누릴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제 달러가 비싸져 있으니까 슬픈 거죠. 이렇게 달러는요,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값들이 전반적으로 싸구나, 비싸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사야 될 거고요. 비싸질 때 팔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 싸고 언제 비싸지느냐?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달러라는 것은요, 평소에 아무 일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순간에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톡 튀어오르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가치적으로 언제 튀어오르는지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세상이 참 뒤틀리고 꼬이고 뒤숭숭할 때 달러의 가치가 폭 튀어오릅니다. 상대 가치가 튀어올랐다는 말은 원화가 싸졌다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달러가 엄청 세졌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달러가 세졌다는 이유는 비싸졌다는 걸 뜻하게 되는 거고, 왜 비싸지냐? 뭔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달러를 사기 때문에 저마다 사려고 하니까 비싸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원달러 환율이요, 아까 1250원이었잖아요. 그게
2,000원 가까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기억 속에는 IMF 금융위기로 남아있고요. 1,540원 정도까지 올랐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445원이라는 환율을 불과 몇 달 전에 봤습니다. 정말 특이했던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몇 달 전에 겪었던 위기는요, 10년 만에 온 그런 위기였다고 볼 수 있는 게 달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흐르고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시장에 불어오는 자연재해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러라는 자산은요, 그 가격 자체가 팍팍 튀어 올라 주는데요. 그럼 이 날을 보고 가지고 있느냐? 위기는 안 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오길 기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나에게 어느 정도의 만회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역으로 유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에 대해서는 보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손실나면 메꿔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그걸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달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위기가 왔을 때 올라주는 몇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금과는 다르게요. 위기가 지나가고 해소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달러가 비싸지 않은 시기, 보통 여기 보면 1,000원에서 1,200원 정도가 일상적으로 달러가 우리한테 보여줬던 구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달러를 계속 사 모으고 위기 같은 게 생기면서 튀어 올라갈 때는 이거라도 팔아서 뭐라도 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달러는 금과 아주 차이를 보이는 그런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격을 보이는 달러,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요. 평화로울 시기에는 계속 사 모아서 뒤숭숭한 시기에 달러가 급등하면 그때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서 요거를 거의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미리 읽고 예측을 한, 그걸 미리 안 사람들이 달러를 계속 사 모으죠. 영화에서는 위기를 예측하고 미리 달러를 매수했지만 사실 우리는 위기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달러가 쌀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달러가 쌀 때 계속 조금씩 삽니다. 그리고 위기가 와가지고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달러를 매도하는 거죠. 달러를 매도하는 것은 원화로 바꾼다는 것. 위기가 와서 달러가 폭 치솟으면 훨씬 원화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원화로 다시 바꾸게 되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시기에 달러가 급등했다는 것은 위기가 왔다는 것이고, 위기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자산들이 폭락을 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쌓여 있는 자산들을 긁어 모으는 저가 매수 전략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었더니 달러의 가격은 2배가 되었고 우리가 흔히 사고 파는 그런 자산들은 반토막이 되었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사실 달러를 그동안 오래 모아왔던 사람,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정말 높아진 원화를 바꾼 다음에 그걸로 정말 가격이 저렴해진 많은 자산들을 긁어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영화에서는요, 이걸 달러를 원화로 바꾼 다음에 부동산을 사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을 사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 위에 보이는 이런 공식들로 어찌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IMF 때도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금융위기가 오면 나도 꼭 따라하고 말 거야 라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정말 오래 지나서 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또 활용을 했다고 하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이 또 언젠가 올 그런 위기를 내가 이용을 하겠어 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작년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또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면 작년에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며 가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다양한 포트를 보는데요. 그럴 때도 달러를 오래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막 연락 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놨길 정말 잘했다라는 많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달러가 워낙 많이 올라져가지고 그걸로 다양한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달러는 다시 지금 1,400 얼마 찍고 내려가가지고 1,250원 정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1,2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날도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게 달러가 저렴해지고 나면 또 한참 동안 옆으로 계속 기면 살 매력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계속 조금씩 사 모으셔가지고요, 나중에 톡 튀어 오르는 그때까지 계속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달러, 우리가 모으는 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달러를 계속 모을 수 있을지 우리가 흔히 아는 달러 투자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달러 투자법을 찾으신 후에 환율을 보면서 차곡차곡 달러를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달러 예금입니다. 대부분의 잔고 여기 있죠.
자, 은행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금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쓰는 신한은행에서는 3.9에서 4.7을 주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금리를 많이 줬었나 싶어요. 옛날에는 증권사 대비해서 좀 눈에 띄게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거의 한 3년째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바뀔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은행과 증권사 모두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모두 다 고려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은행의 금리들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자, 달러 예금 금리 아주 좋고요. 이런 수수료는 금리에 다 녹아져 있겠죠. 그러니까 따로 지불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투자금은 100달러입니다. 100달러면 한 12만 원 정도.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에 달러 예금을 매수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환전 수수료가 들게 되겠죠. 그게 일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들은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예시로는 모든 은행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달러 예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맞추면 금리를 더 올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대를 받는다면 금리는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국내 ETF입니다. 달러도 ETF가 있어가지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는 것만으로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금리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ETF의 가격 자체가 올라주게 되겠죠. 달러와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매수할 때는 국내 ETF니까 국내 주식 수수료와 똑같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 국내 주식 수수료,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새로 계좌를 개설하면 거의 무료입니다. 최소 투자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약 10,000원 정도입니다. 즉 우리는 이거를 달러로 바꾸고 나서 뭔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로 이 ETF를 사기만 하면 달러로 가지고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따로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원화를 달러 ETF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보수는 0.25에서 0.37 정도가 나갑니다. 이것도 작지는 않죠. 이 ETF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얘가 올랐다는 것이고, 그렇게 팔게 되면 배당 소득세 15.4%를 물게 됩니다. 보유기간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코세프께 0.37% 보수가 있고 코덱스께 0.25% 있으니까 코덱스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실 거면. 그러면 결국 일정한 금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효과만 내는 건데 이걸 내가 살 일이 있을까? 언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연금이나 IRP 계좌 같은 데서 달러를 보유하고자 할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달러 보유가 따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 요거는 달러 선물 지수를 추정하는 거라서 IRP는 안 되겠네요. 연금저축에서만 됩니다. 자, 다음은 미국 ETF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달러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UUP 같은 것이 있고요. 이거는 달러 인덱스를 추종하도록 되어 있는 ETF입니다. 달러의 절대값인 달러 인덱스에 연동이 되어 있고 금리를 따로 주지는 않고요. 미국 주식 수수료를 물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내야 될 거고요. 이거의 가격은 한 주에 28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죠. 그 다음에 보수는 생각보다 큽니다. 0.78. 참 이런 거 보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이걸 산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는 걸 뜻하잖아요. 근데 그 달러를 절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UUP를 사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로 추가적인 차익을 얻게 된다면 250만 원 공제 후에 22%의 양도세를 내는 그런 일반적인 미국 주식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산해서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비중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달러 RP와 달러 발행어음입니다. 제 과거의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금은 훨씬 말씀드리기에 금리가 되게 그때보다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있네요. 자, 증권사에서 달러 RP를 매수하실 수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달러 R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리는요, 찾아보니까 저는 한두 걸 쓰고 있어가지고 4.2에서 4.7까지 주고요. 기간을 전혀 묶지 않는 수시형, 언제든지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그것만 해도 4.2 정도를 주고 기간을 점점점 길게 가지고 가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최대 1년까지 묶게 되면 4.7%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4.2에서 4.7. 자, 은행의 예금이랑 비교하면 별로 차이 없어요.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요. 그 다음에 100달러 기준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0달러면 12만 원 정도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달러 RP를 매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직 안 된다면 12만 원도 아직 부담스럽다면 그때는 그냥 달러로 환전만 해뒀다가 100달러가 차고 나면 달러 RP를 매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2나 4.7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물게 되겠죠. 자, 증권사의 앱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상품 또는 자산관리 그런 쪽의 하위 메뉴 중에서 달러 RP 또는 외화 RP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떠 있고요. 원화를 넣고 나서 달러로 환전을 한 후에 여기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매수를 하면 바로 매수가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다 있습니다. 다음은 달러 발행어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거를 매수할 수 있는 곳은 초대형 증권사라고 불리는 그런 몇몇 증권사입니다.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이 이 발행어음이라는 것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찍어내는 발행어음 중에 달러로 찍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달러 발행어음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달러 발행어음은 달러 RP보다 조금 더 금리가 높습니다. 제가 한툴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요. 하루만 넣어도 주는 그게 4.45에서 1년까지 묵게 되면 최대 5.6%까지 줍니다. 요거는 진짜 매력적이죠. 사실 5.6이라면 지금은 웬만한 회사채 금리로도 이걸 충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초대형 증권사들은 우리가 안정성을 참 체크하기가 용이하거든요. 좀 고금리 채권 찾기 어렵다면 달러로 바꿔가지고 발행어를 매수하시는 거 정말 좋아 보이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얘도 다시 내려가겠지만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가서 달러가 상당히 저렴해진다면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더 늦기 전에 5.6으로 매수를 많이 해두시는 것 저는 좋아 보입니다. 자, 이것도 별도의 수수료는 없어요. 1000달러면 대략 125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바로 하기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당연히 달러 RP를 계속하면서 모으다가 이게 1000달러까지 모아진다면 그때 일로 넘어와야겠죠. 자, 이것도 4.45에서 5.6이라는 높은 이자를 받게 되면 거기에 15.4% 떼고 받게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여기 보이는 세금은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입니다. 양도세 빼고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받는 이자가 1년에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는 사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달러 발행음을 살 수 있는 곳은 초대형 IB라는 증권사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네 곳이 그곳입니다. 한투, NH, KB, 미래. 근데 아까 들어가 보니까요. 미래셋은 달러 발행음은 안 나오고 원화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여기에 있다면 거기에 발행어음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달러 발행어음을 매수하는 방법. 달러를 가지고 있는 동안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요. 달러 예금을 하든 달러 RP를 하든 달러 발행어음을 하든 이 방법들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에 이런 걸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환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찾아봤더니 한투는 달러는 90%, 미래는 달러당 1원. 1원 정말 싼 거예요. 삼성은 95%, NH도 100%. 이렇게 초대형 IB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은 정말 싸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전하는 것, 비용적인 부담이 예전보다 참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혜택들도 당연히 계좌를 새로 열어야만 보통 적용을 해주고 또는 이벤트란에 들어가가지고요. 신청 버튼 같은 걸 한 번씩 눌러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체크하셔가지고 꼭 다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괜히 비싼 환전 수수료 주면서 달러를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불리하게 바꿔놓으면 기다리는 게 더 오래 걸리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달러를 어떻게 담는 것이 좋을지. 1번 환율이 낮을 때 환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니까 저마다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누구는 1100원이면 낮다. 누구는 1150원이면 사겠다. 누구는 1130원 되면 사겠다. 이런 기준은 각자가 정하는 겁니다. 환율이 그렇게 낮을 때 위탁계좌 안에서 원화를 넣고요. 그 원화를 환전 우대를 받으면서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후 3시 반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3시 반이 넘어가게 되면 이 환전을 해주는 주관하는 부서가 달라지게 되면서 환전 수수료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밤에 들어가가지고 달러로 환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주 비싼 달러 값으로 환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환전은 낮에 해주시고 매수는 밤에 하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미국 주식 1대고요. 환전을 하는 것도 3시 반 이전에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환전을 하는 것만으로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달러를 계속 모읍니다. 조금씩 모으고요. 네 번째, 그렇게 모으는 달러가 10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달러 RP를 매수할 수 있으니까 달러 RP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기간을 세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그 다음 5번째,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던 달러가 100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달러
발행어음을 매수합니다. 만약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달러 발행어음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에 있는 달러 RP 계속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높은 금리를 주니까요. 아무튼 달러 발행어음을 매수하고 더 높은 이자를 계속 얻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그렇게 평소에는 계속 높은 이자를 얻는 것으로 달러를 활용하고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참 여기서 얘기하는 어떠한 이유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게 참 자연재해처럼 금융시장에 일어나는 그런 위기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환율이 톡 튀어오를 겁니다. 톡 튀어오르게 되면 뭐 얼만큼 올라갈지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대비 충분히 올라갔다면 그때 가지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모았던 원화보다 더 많은 양의 원화가 생기게 되겠죠. 달러가 톡 튀어 올라가 있는 그 시점에는 아마 많은 자산들의 가격이 낮아져 있을 테니까 그때 더 많아진 원화로 낮아진 가격의 자산들을 쭉쭉 매수하시는 전략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채권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 3년물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보수 가장 낮은 소울을 선택했고, 금은 KRX 금현물. 가격도 지금 단가는 제가 참고 삼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채권 ETF는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한 주가 조금 높게 세팅되는 경향이 있어요. 채권 ETF는요. 근데 금현물은 오늘 날짜로 75,640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달러 현금으로 먼저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다가 10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 달러 RP를 매수해주자는 의미죠. 오늘 환율은 1253원입니다. 12,000원 정도 넣으면 10달러를 환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채권, 금, 달러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배당을 배우도록 하고요. 달러도 참 지나고 나면 그때 사둘 걸, 그때 참 그 사람이 사라고 할 때 사둘 걸, 참 다양한 생각이 들게 하는 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달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안전자산 참 여러 가지가 있고 저마다의 매력이 있죠. 그런 차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안전자산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많은 자산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흐를 때 달러가 꿋꿋이 혼자 올라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일찍 더 많이 담아둘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미래는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또 뭐 이런 일이 생길 거고 환율은 또 언제 그렇게 오르냐는 듯 하면서 오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자산 배분의 전략은 언제든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심 시리즈 7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